안녕하십니까, 갱스티브입니다. 오늘은요 유망한 업종별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추천까지 있으니까 집중해서 꼭 보시고, 두 번째, 가장 인기 있는 뉴스, 파월 의장의 테이저링의 시도가 조금 엿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이 매주 목요일 날마다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요, 항상 이 연설을 하게 되면 시장과 파월 의장의 얘기가 항상 디커플링이 나는 상반되는 곳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파월 의장이 힘이 돼주면서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으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과연 테이저링 과연 일어날 것인가? 금리 인상의 초점이 빠르면 8월쯤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뉴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한 업종인데요, 가장 식상할 수도 있고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얘기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죠. 그래서 21년도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를 들여왔죠. 반도체 업종에 힘 좀 써달라, 그런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설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오스틴 공장 개설을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미국에게 반도체를 공급을 하지 않겠느냐. 아직 삼성전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는 SNS택이라는 차트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종목 공개를 잘 안 해주는데 반도체 업종에 관련해서 종목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 해가지고 비메모리 시스템 쪽으로 제가 반도체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아직 시작을 안 했다. 96,800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요? 지금 현재 1월부터 5월 달이죠. 약 4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딛고 올라가서 쌍바닥을 딛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계열이고요. 반도체, 그 중에서 어떤 거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생산 업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2차 전지죠. 테슬라가 가장 1등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 기업에서도 뭐 판듀어라는 중국 기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로 대세를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럽, 미국 등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로 가게 되면 뭐가 부족하느냐? 바로 이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LG 화학, 뭐 에너지 솔루션, 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뛰어들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마도 미국에서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 오스틴 공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아마도 삼성 SDI도 같이 뛰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LG화,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 이런 2차 전지 배터리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부족하다.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해가지고 LG화학,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포드, 테슬라, 그 다음에 쉐보레 등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현대차만 지금 수소로 가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에 살짝 경쟁률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 테슬라, 쉐보레 등 유럽의 각종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요가 요구된다. 앞으로 쭉 요구되면서
2025년부터는 전기차 체제로 가지 않느냐? 요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화장품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별로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중국에게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는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도 친중 성향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화장품이요, 굉장한 한류 열풍을 불었었죠. 엔터테인먼트나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전에도 2019년 한 9월쯤인가요? 그때부터도 이제 금강산을 열어주고 북한과의 교류를 준비를 하면서 이 시진핑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막혀있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들이 개방하게 되면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지금 현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많이 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같은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뭐 에코바이오라든가 한온 시스템, 세종공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 자, 친환경이라고 하면요, 화석연료 금지죠. 자, 그 다음에 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라든가 수소, 물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친환경 정책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많이 열렸습니다. 폐수라든가 물 관련이죠. 물. 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플라스틱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재활용품, 그 다음에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섬유, 재질, 옷이라든가 장난감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도 관심을 가져라. 근데 우주항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요, 이제 결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병 소식이죠. 엄청난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할 것이다. 세계에서 2위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쳐지게 되면은 세계 2위권이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항공이 뜰 것이다. 테슬라가요, 스페이스 X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 화성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우주선이요. 세계의 와이파이 정책이 곧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주항공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항공주가 점점 향상을 한다, 상향을 한다라는 뜻은 정책과도 관련도 있지만, 자, 뭐랑 또 관련이 있냐?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보복 심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다른 나라를 떠나고 여행을 왔다 갔다 하고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가면은 뭐가 많아지냐면은 소비가 많아져요.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가계 지출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가계 지출이 늘어난다는 뜻은 돈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돈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나 상당히 유용할 것이고요. 수익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뜻은 각종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완전고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고용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우주항공 분야 상당히 많이 뜰 것입니다. 대한항공 주가인데요. 부터죠. 자, 코스피 1400 지수를 찍고 이때가 코스닥이 약 400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쭉 우상향하면서 무려 8,200원에서 32,000원까지, 즉 4배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3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6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4만원대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미국의 현재 항공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조종사도 지금 엄청나게 뽑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역과 지역 간에 이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경비행기의 활성화가 되면서 항공 수요가 높아지고 항공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도 당연히 자연스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미 주식 큰 폭 하락 가능성 열리냐? 자, 페드의 이례적 경고가 나왔다. 자, 페드는 금융안전보고서에서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주식 등 일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위협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에도 목이 닳도록 얘기했다시피 3%에서 4% 내지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과 회사채, 암호화폐 등 일부 가격이 역사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자,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입니다. 무려 65,000달러, 지금 현재 57,000달러를 보이고 있고요. 64,000달러 정도를 찍고 나서 48,000달러까지 급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48,000달러에서 57,00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리플이라든가 도지코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에 완전히 몰빵한 사람들은 대박이 났었죠. 월스트리트 뒤흔들었던 아게코스 캐피탈을 예를 들면서 투자 욕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 현저히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지금의 자산 가격 평가는 정당하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다.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죠. 네. 왜냐면은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주식시장을 부추겼던 건 사실입니다. 먼저 마감한 미국 증시의 주요 특징을 짚어주면 다우와 S&P 500, 나스닥 등 뉴욕 3대 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인 것은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이며, 자, 청구 건수는 49만 8천 건으로 팬데믹 발생 후에 처음으로 50만 명을 밑돌아왔습니다. 자, 전주보다 92,000명 줄었고, 근데 이거는 잠깐 하향세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고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번 감소하고 다시 뛰어오르는 그런 아마도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률과 신규 채용 모두 고용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국채금리 상승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4대면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했었으나 1.5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58%로 이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의 효과로 물가가 수개월간 뛰겠지만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다. 부양책으로 양적 완화를 이제 시전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려주고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면서 물가가 물론 오르겠지만 소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턴 여는 총재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단언했고, 팬데믹 초기만 해도 휴지나 세제 공급이 부족했으나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 자, 휴지라든가 세제라든가 많이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용품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오르면 매달 1,200억 달러 이거 얘기했었죠. 채권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 매달 1,200억 달러로 매입을 한다고 했으나 이 채권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 현상을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는 실체는 없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다소 좀 둔한 장을 보여주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다소 둔하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유망한 종목들은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저도 물론 보고 있고 저도 물론 지금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엄한 거 알려주지 않고 상당히 유효한 것들, 앞으로 상승세가 커다란 것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우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등세 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감내를 갖고 올해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테이퍼링에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보합세, 횡보의 장 들어가면서 아직 보여주는 거 없었다, 실체가 없다라는 말 드리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